파리 협정 다시 재탈퇴 뭐 네. 이런 것도 아마 하게 충분히 되겠네요.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보여집니다. 예. 제가 뭐 들은 얘기로는 이른바 그 레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네. 공화당 지지가 강한 이 남쪽에 있는 여러 주들에 네. 태양광이다 또 전기차다 배터리 이런 해외 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네네. 그 지역에 막 일자리도 만들고 이러니까 완전 폐기 같은 건 쉽지 않다 뭐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말씀하신 게 거의 정확합니다. 그 IRA 수혜를 받는 지역들이 그 레드 스테이트나 아니면 경합주 쪽에 좀 몰려 있어서 맞아요. 그런 이제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가만히 이제 보고 있지는 않을 거다. 화제의 미국 대선 이제 2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 경제와 또 군사 안보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주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이제 대진표는 확정이 됐습니다. 해리스, 트럼프 정책 윤곽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굉장히 대비되는 두 정책이 있는데요. 기후 정책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 유럽 팀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평소에 미국 경제 산업 관련해서 연구 많이 하고 계신데 혹시 특히 이번 대선 앞두고 일반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접하기 힘든 자료 이런 거 좀 따로 이렇게 특별하게 보시는 거 있으신가요? 뭐 제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 경제 네. 쪽도 하고 있고 이제 정책도 쪽도 이제 같이 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대선 관련된 판세 네.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사실 미국 대선이 그 다른 나라 대선하고 조금 다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거인단이 이제 538명인데 그 중에 이제 과반이 270명을 확보를 해야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는 한 44명 정도가 부족하고 트럼프는 이제 35명 정도. 이게 판세가 어느 정도 현재까지 나와 있는 현재까지는 판세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주별 선거인단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런 상황인데요. 그 최근 경합주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 결과를 이제 좌우하게 되는데 거기 경합주 지지율을 보면은 해리스가 트럼프를 좀 앞서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썬벨트, 러스트벨트 맞습니다. 이쪽.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해리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그래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경제 전문가시니까 경제 정책 상당히 양쪽의 진영이 이제 대조가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뭐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사실 중요한 정책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가 공통적인 부분은 뭐 통상 정책 이런 쪽에서 수단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 전반적인 기조는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통상 정책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가 가장 크게 대립각을 보이는 게 이제 기후 변화, 네. 에너지 정책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미국 현지에서 내일이면 이 역사적인 이 두 후보의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지상 최대 예능일 것이다. 뭐 이런 말도 하던데요. 네네. 경제 분야에서는 어떤 그 토론 핵심 논쟁 사안이 어떤 게 부각이 되겠습니까? 예. 관세 뭐 이런 게 좀 나올까요? 관세 이슈. 일단 관세 이슈도 당연히 이제 나올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바이든과 트럼프의 1차 TV 토론 그때 이제 자주 언급됐던 게 이제 인플레이션 맞습니다.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사실 러우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그거에 따른 이제 글로벌 공급망 교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연준이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 그런 이제 스탠스를 밝히고 있어서 네. 그 부분도 조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기후와 경제 이걸 다루는 주된 방송이에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 두 후보의 기후 정책, 에너지 정책에 이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상당히 대비되는 것으로 네네. 다른 것도 많이 대비가 되지만 특히 대비가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네. 좀 간단하게 소개 좀 가능하실까요? 네네네. 일단 해리스 같은 경우 이제 현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친환경 전환 기조 요거가 이제 그대로 이어지고 훨씬 더 이제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일기 행정부 때 그 보여줬던 그 기조로 다시 이제 회귀를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그 친환경 전환 기조를 전면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파리 협정 다시 재탈퇴 뭐 네. 이런 것도 아마 하게 충분히 되겠네요.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보여집니다. 예, 예. 예. 이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 그 바이든 행정부 때 2022년 8월에 통과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네네. 이게 이름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어서 그렇지 그 네. 속내를 보면 이게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에 대응 관련된 내용이 많이 주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양쪽의 입장은 어떻다고 보세요? 예, 우선은 뭐 그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명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었던 이유가 그 당시 인플레이션이 엄청났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2 민주당이든 년도. 공화당이든 이걸 네. 어떻게 잡아야 된다.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아주 교묘하게 그 법안명을 그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전기차 세액공제라든지 맞습니다. 뭐 친환경 제조 시설에 이제 투자 세액공제나 제조 세액공제 이런 걸 대규모로 줌으로써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다양한 그 관련 기업들이 대규모로 이제 대미 투자를 단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미국 전역에 그 IRA 그 세액공제 혜택을 바라고 그 여러 이제 기업들이 뭐 전기차 공장, 전기차 배터리 공장, 뭐 청정 에너지 인프라 시설 이런 것들을 이미 이제 건설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지어진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IRA 그의 부수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IRA를 이제 트럼프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제 전면 폐기를 해야 된다. 이런 쪽의 입장이 좀 강하게 드러나고 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근데 그냥 제가 뭐 들은 얘기로는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른바 그 레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네. 공화당 지지가 강한 이 남쪽에 있는 여러 주들에 네. 뭐 태양광이다 또 전기차다 배터리 이런 그 이제 해외 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그 네네네. 지역에 막 일자리도 만들고 이러니까 네. 공화당 정치인들이 네. 이 법 뭐 그냥 완전히 폐기하고 이런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이게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 말은 뭐 IRA 법 이거 문제다라고 얘기해도 또 막상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네.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또 완전 폐기 같은 건 쉽지 않다 뭐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말씀하신 게 거의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에서 주요한 이제 정책들이 이제 발효가 되려면은 이제 법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상원 의회와 하원 의회를 동시에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이제 하원 의회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상원에 이제 민주당이 그렇죠.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분리된 그런 의회 구성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쉽게 통과되기가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대선에서 그 양원 의회 그 선거가 같이 치러지거든요. 그래서 양원 의회의 다수당을 누가 차지하느냐. 만약에 공화당이 차지하게 되면 물론 이제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처럼 IRA 전면 폐기를 추진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의석수 차이가 크지 않다거나 뭐 당내 이탈표가 생기게 되면은 전면 폐기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IRA 수혜를 받는 지역들이 그 레드 스테이트나 아니면 경합주 쪽에 좀 몰려 있어서 맞아요. 그런 이제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가만히 이제 그 보고 있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정말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통과돼서 현재 막대한 보조금이 이른바 청정 산업에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게 국내 기업들도 미국에 투자하는 큰 유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미국에서의 어떤 앞으로의 전략에도 좀 수정이 가해진다거나 안 그래도 지금 특히 배터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에서 화재 사건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또 전기차 판매도 전 세계적으로 좀 떨어졌잖아요. 네네네. 이런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국내 기업들의 미국 투자 전략에도 좀 변화가 불가피한 데까지 갈까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친환경 전환 정책 이 동력은 이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 정책이 힘을 못 받게 되면 당연히 그 뭐 IRA 포함되어 있는 전기차 그쪽에 이제 수요도 감소하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전기차 배터리 수요도 이제 동반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IRA 수혜를 바라고 그 미국의 대규모로 이제 배터리 공장을 그 건설했던 우리 이제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연결돼 있는 뭐 1, 2, 3차 협력사들, 뭐 소재 장비를 취급하는 그런 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될 텐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글로벌 차원으로 봤을 때 이제 전기차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요 흐름은 사실 좀 거슬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거죠. 들어서 네. 지금 현재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투자 계획들은 조금 이제 부침은 있겠지만 차질 없이 좀 수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은 두 후보의 이제 정책들 특히 이제 관세 관련해서 이게 워낙 네네네. 또 대비가 되는데 어쨌든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국 견제 네. 그리고 중국을 타겟팅한 각종 관세 아마 이런 정책은 좀 유지가 될 것 같고 네네네. 또 트럼프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뭐 보편 관세에다가 중국은 뭐 전 제품에 대해 60% 관세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것이 예. 이건 좀 이제 재생을 좀 넘어서는 얘기입니다만 세계 경제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예, 뭐 사실 좀 글로벌 통상 환경이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지는 커지는 거죠. 그런 환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수출 의존도가 네. 상당히 높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게 절대 이제 우리한테 좋은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뭐 한편으로 이제 미국 내부적으로도 봤을 때 그 이제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에 뭐 일괄적으로 보편 관세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뭐 중국 수입품에다가 60% 관세를 매기면 그게 다 이제 미국 소비자들의 가격 그렇죠. 인상으로 부담으로 다가가는 올 거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이제 심화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현실적으로 그 추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조금 그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은 일기 행정부 때 중국한테 45%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던 것을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25%까지만 맞아요. 부과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국 내 인플레이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좀 현실과 타협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을 해서 관세 정책도 좀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대표 구호가 마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 이 미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이 마가라는 게 미국 기업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네. 자기들의 이 가격 부담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걸 보면 또 상당히 아이러니컬하다. 이제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해리스 후보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예예.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어느 정도는 이 정책을 좀 이어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이 특히 기후 정책 또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조금 달라지는 면 뭐 이런 게 혹시 차별화되는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뭐 어떤 분을 보시나요? 예, 뭐 아직까지는 네. 이제 현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랑 크게 다른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교수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제 그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그 기조가 그대로 이제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다만 이제 그 해리스 후보가 이 부통령으로 재직하기 전에 상원 의원으로 꽤 일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그때랑 뭐 2020년 그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에도 참여를 했었고 그 당시에 그 현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더 전향적인 좀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공약들 내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 행정부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그 친환경 전환 드라이브를 좀 걸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 저도 한 가지 당시에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그 미국의 셰일 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미국 경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떠받들고 있는 건데 그걸 하면은 이제 수압 파쇄법이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물로 막 이렇게 집어넣는 이거를 이제 하는데 예. 이거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예. 얼마 전에 제가 그 인터뷰한 걸 봤더니 네. 이거 프래킹 이거 수압 파쇄 이걸 내가 꼭 반대하는 거 아니다. 네. 약간 주춤했어요. 네네네.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약간 데자뷰 같은 생각이 아하. 들었는데요.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그 2020년 대선에 똑같은 그런 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처음에는 친환경 전환으로 가야 되니까 프래킹은 무조건 금지해야 된다. 근데 이게 그 사실 프래킹을 주로 이제 사용하는 고 산업군이 몰려 있는 곳이 펜실베이니아거든요. 맞아요. 가장 많은 선거 인단을 보유하고 있는 경합주다 보니까 이 그쪽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중에는 조금 모호하게 프래킹 뭐 금지까지는 아니고
뭐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뭐 약간은 좀 스탠스를 톤다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해리스도 이 결국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쪽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네. 없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천연가스 생산이 텍사스가 이제 압도적인 1위지만 2위가 네. 펜실베니아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에 예. 또 이 수압 파쇄 해가지고 셰일가스 생산하는 이 산업이 적지 않게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스윙 스테이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선거인단을 확보하느냐가 이제 대선 가도에 결정적이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조금 주춤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정치인이라는 게 결국은 표가 있어야 되니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이 전체적인 흐름이 뭐 기후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는 굉장히 극단으로 가고 네. 뭐 파리 협정 뭐 탈퇴다 네. 뭐 이런 것까지 막 얘기를 서슴없이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높은 관세를 특히 청정 산업 막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매기겠다. 네. 근데 사실은 해리스도 그거보단 약하지만 어쨌든 이른바 청정 산업의 경쟁력 있는 중국에 대해서 타겟팅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이거는 계속 이어가는 건데 네. 이런 어떤 흐름들이 네. 크게 보면은 결국 보호무역 기조로 이제 가는 이런 거대한 흐름. 사실은 미국이 세계화를 주창한 나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거에.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이 각자 도생의 상황으로 막 가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거에 대한 또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양쪽의 이런 기후 공약 또 경제 공약을 보시면서 드는 생각은 어떠세요? 뭐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이제 강화됐던 게 결국에 미국이 이거를 주도하고 있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현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 때 했던 것처럼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좀 지양한다. 그래서 뭐 무역법 201조라든지 무역 확장법 232조 요런 이제 관세 부과 조치는 좀 지양을 하면서 다만 이제 중국에 대해서만 좀 강경하게 견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 하에서 301조 대중관세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했었던 거고요. 거기에 이제 포함됐던 것도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그런 품목들도 이제 들어갔었던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망을 해보면 결국 이제 해리스든 트럼프든 이제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요런 이제 의도가 명백하기 그건 때문에 분명하죠. 예, 그래서 이제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수출 주도형, 수출 의존형 국가 입장에서는 최대한 우리 기업들한테 부정적인 피해가 갈 만한 부분들을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뭐 미국 의회라든지 뭐 주정부 차원의 뭐 그런 아웃리치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영향력을 좀 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예, 예. 트럼프가 되는 그런 상황에 네. 됐을 때 이런 제가 전망도 봤어요. 네. 정말 중국에 대해서 네. 보편 관세 플러스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관세를 60%다 이렇게 아까 이제 네. 꼭 그렇게까지는 가기 힘들 것이다라고 보셨지만 네네네. 그 말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네. 중국의 GDP가 예. 반으로 폭락할 수도 이런 막 어마어마한 전망, 네. 우려 섞인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럼 이게 중국을 그렇게 견제하면 우리 기업과 우리 산업에 기회가 올 것도 같지만 또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이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이 전체적인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만약에 그런 게 현실화된다면 한국 경제에 이 특히 수출 주도를 지향하는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우선은 뭐 미국의 대중 견제 기조 요거는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그대로 쭉 이어지고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반사 이익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에다 60% 관세를 매기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국 수입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할 때 우리 가격 경쟁력은 거꾸로 올라간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일정 부분 이제 반사 이익을 볼 수는 있겠다. 근데 다만 이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 중에서 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그렇습니다. 품목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품목들에 다 60% 일괄적으로 관세가 매겨지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촉발되니까 그걸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그 상황을 보면서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때 그런 상황이 정말 펼쳐질지 그거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의 대중국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도 그렇죠. 따라서 대중 수출이 줄어드는 이런 이제 부정적 파급효과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뭐 중간재 그 대중국 수출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이제 효과들이 네. 예, 발생할 수 있죠. 네. 예. 하여간 이게 고차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 같아요. 그렇다고 미국 대선에 뭐 우리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이제 지켜봐야 될 텐데 앞으로 뭐 아까 미국 대선 전망 현재 판세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기후 정책 관련해서 네. 뭐 글로벌한 것도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의 이 기후가 이제는 굉장히 산업화됐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한국의 앞으로 경제에 미치는 전망, 영향 이런 거 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사실 이제 미국이 뭐 자국의 이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로 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이런 주요 산업 분야에서 자국 중심으로 이제 공급망 재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었고요. 거기에 이제 뭐 재생에너지 관련된 그런 산업들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공급망 재편의 흐름 요것도 사실 거스르기는 어렵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이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좀 협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또 중국과 경제 관계가 상당히 이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에서 일종의 이제 뭐 보복이라고 하기까지 좀 그렇지만 견제 조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그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미리 좀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 유럽 팀장님과 이 아주 두 후보의 역사적인 네. 이 토론을 앞두고 앞으로 기후 에너지 관련된 전망, 또 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